안녕하세요, 죽규입니다.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교창 선수가 오사카 에베사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부산 KCC에서 오사카 에베사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오사카 에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이제 송교창 선수가 들어갔을 때 예상 라인업을 포함해서 어떻게 팀이 구성이 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에베사 하면 이현중 선수의 친정팀으로 또 유명하죠. 이현중 선수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한국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 선수와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교창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KCC에서 지명돼서 KCC 한 팀에서만 뛰었고 KBL MVP를 포함해서 베스트 5, 수비상, 라운드 MVP 등 KBL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 수상을 다 얻은 선수고 팀 커리어로서도 챔피언 결정전 2회 우승을 통해서 KBL에서 사실상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해외 진출도 도전했을 때 좀 의미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 에베사 같은 경우는 최근 5시즌 동안 승률 5할을 넘기지 못했어요. 팀 순위로 따지면 중위권 팀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 역대 B리그 지금 최근 10년 역사에 그렇게 이름을 알린 팀은 아니다. 특히 지난 시즌으로만 따지면 주전 선수들이 좀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팀 입장에서는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요. 오사카 에베사 같은 경우는 팀 컬러가 명확합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B리그 팀의 이제 빠른 공격과 3점 슛을 극대화하는 팀이 아닌 투빅의 센터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2점 농구를 하고 되게 리바운드에 되게 집중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타케우치 조지라는 일본인 센터가 있어요. 용병 선수들도 정통 센터진을 많이 사용하다 보고 알바르크 도쿄에서 활약했던 세바스티안 사이즈가 오사카 에베사로 이적을 하는 게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오사카 에베사의 투빅 농구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사카 에베사가 왜 송교창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영입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 오사카 에베사는 아시아 쿼터 용병으로 필리핀의 193cm 슈팅가드 포지션을 보고 있는 레이 파크 주니어라는 선수를 좀 활용했어요. 레이 파크 주니어 선수가 B리그에서 좀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점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 아시아 쿼터 성도 한번 받았거든요. 오사카 에베사에서 아시아 쿼터라는 존재는 핵심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송교창 선수가 출전 시간은 당연히 거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최소 20분은 가져갈 거라고 보고 공수 가리지 않고 거의 탑3 멤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교창 선수의 오사카 에베사의 활약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오사카 에베사의 로스터를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선수들을 대부분 잔류를 시켰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선수가 많은데요. 용병 1옵션이었던 맷본즈 선수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라이언 루터랑 아시아 코팅이 레이파크 주니어가 이적을 하게 됐거든요. 국내 선수는 잔류를 시켰지만 외국인 용병 선수들은 거의 교체하는 가닥으로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세바스티안 사이즈라는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정통 센터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맷본즈는 되게 스코어러 형태의 선수였어요. 득점왕도 한번 했고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1옵션 용병을 세바스티안 사이즈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 쿼터로 이제 송교창 선수가 뽑힌 만큼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부분에서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는 점이 좀 보이는데요. 두 명의 용병이 이미 2m가 넘는 정통 센터형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고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오사카 에베사가 3점 슛 성공과 3점 슛 시도가 적은 팀이잖아요. 3점 슛을 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용병을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사카 에베사의 일본인 선수들을 알아볼 건데 이 오사카 에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 현역 선수가 없어요. 그만큼 뚜렷한 일본인 에이스가 확실한 선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용병을 포함해서 송교창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B리그의 한국인 선수들이 아시아 쿼터로 뽑혀갔을 때 사실 이현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인 롤이 좀 적은 편이 많았거든요.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적에서 되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오사카 에베사에는 뚜렷한 1번과 2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양하게 출전 시간을 고루 분배 받으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좀 더 기용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송교창 선수는 KBL에서 이제 전통적인 포지션으로는 이제 3번이나 4번 자리에서 많이 뛰잖아요. 근데 이 오사카 에베사 같은 경우는 정통 센터 선수만 용병 포함해서 3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번 자리에서 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송교창 선수는 3번 자리에서 활용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투빅을 강조하고 리바운드와 높이를 강조하는 팀
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스피드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잖아요. 송교창 선수가 2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지만 공 능력이 가능하고 이제 드라이브인도 가능하듯이 빠른 자원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바바 유다이와 약간 비슷한 롤로 오사카 에베사가 좀 원하고 영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시 거의 2번으로까지도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임밸류가 높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1번이나 2번 자리에서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가사키 벨카를 예를 들자면 이제 이현중 선수와 바바 유다이가 이제 2번과 3번을 이제 맡으면서 이현중 선수의 큰 키를 이용해서 일본인 에이스 슈팅가드를 말려 죽이는 형태를 많이 보였어요. 송교창 선수가 유사시 2번까지 내려와서 매치업을 했을 때 큰 키와 이제 강한 수비 능력으로 일본인의 슈팅가드들을 또 틀어막는 장면도 종종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오사카 에베사의 베스트 5는 88번 하야토 마키, 2번 자리에는 이제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스코어러형 용병, 3번 자리에 송교창, 4번, 5번에 이제 게른과 세바스티안 사이즈, 투빅을 넣으면서 오사카 에베사가 추구하고 프로 선발 라인업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봅니다. 경기 외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오사카 에베사의 홈 경기장 오키나 아리나 마이시마인데요. 오사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직관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쿠라지마라는 지하철역까지 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직관 가는 데는 아쉬운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홈 경기장 수용 인원은 7,000명 정도 되지만 경기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이쁘게 잘 빠지지 않아서 평균 관중은 지난 시즌 약 4,000명 정도로 비프리미어에 걸맞기에는 좀 아쉬운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에베사 홈 경기 직관이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또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송교창 선수가 오사카 에베사에 입단하게 되어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건데, 공식 개막전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송교창 선수의 데뷔전이 될 공식 개막전은 9월 26일 토요일 고베 스토크스와 오사카 에베사의 경기, 고베 스토크스의 홈 경기장인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에서 진행됩니다. 오사카 에베사의 원정 경기로 치러진다는 점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송교창 선수의 영입은 일반적인 아시아 쿼터 용병이 아닌 메인 공격과 수비를 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상만 없다면 출전 시간은 무조건 보장받는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위권 팀은 아니지만 중위권에서 나름 이제 8강 안에 들 수 있는 전력이라고도 충분히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활약을 해서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교창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즌 송교창 선수의 오사카 에베사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